실제로 40대, 50대 분들 중에 쌍꺼풀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수술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눈은 커졌는데 인상이 세졌대요.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수술은요 진짜 잘하면은 정말 자연스럽고 예뻐지지만 디자인이나 회복 관리 조금만 소홀히 해도 아쉬움이 크게 남는 수술이에요. 눈꺼풀이 자꾸 무겁다고 느끼시는데 알고 보니까 양쪽 절개선 높이가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0.5mm 아니 뭐 0.1mm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쌍꺼풀 수술했는데요, 눈은 커졌는데 사람들이 자꾸 인상이 세졌대요. 실제로 이런 말씀 상담 오시는 중년 여성분들한테 정말 자주 듣습니다. 이게 눈꺼풀이 무겁고 피곤하지도 않은데 피곤해 보이고, 눈을 뜨려면 자꾸 이마에 힘이 들어가고 예전보다 눈이 답답한 느낌이 드니까 다시 쌍꺼풀 수술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쌍꺼풀 수술이 문제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수술이 무엇을 교정하는 수술인지를 모른 채 눈꺼풀이 처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전 방식 그대로 수술을 반복한다면 눈은 커졌는데 내 얼굴이 아닌 것 같다는 말, 그런 말을 나중에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년 눈 성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수술, 상안검 수술의 맹점,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눈꺼풀이 이제 점점 처지면서 눈끝이 덮이고 눈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또렷한 인상이 아니라 피곤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사진 찍으면 이렇게 눈매가 무너져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다시 눈 성형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병원에 오세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전이랑 똑같이만 해주세요. 그땐 정말 잘 됐었거든요. 근데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쌍꺼풀도 40대, 50대가 되면 그때처럼 똑같이 하면 예뻐지기는커녕 낯설고 강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40대, 50대 분들 중에 쌍꺼풀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수술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눈은 커졌는데 인상이 세졌대요.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의 눈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쌍꺼풀 수술은 어디까지나 라인을 다시 만드는 수술이에요. 근데 중년 눈 성형은 피부의 두께, 눈꺼풀의 근육, 눈썹의 위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예전이랑 똑같이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예전이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쌍꺼풀이 덮여서 안 보이면은 눈꺼풀이 처졌네, 늘어난 피부만 좀 잘라내면 되겠지? 그래서 쌍꺼풀 절개만 다시 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그게 사실 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예요. 중년 눈이 답답해지는 진짜 이유는 겉보다 안쪽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게 피부 두께예요. 어릴 땐 얇고 말랑하던 눈꺼풀 피부가 40대 넘어서면서 겹겹이 두꺼워지면서 무게감이 생기고 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쌍꺼풀 라인인데도 예전보다 훨씬 무겁고 둔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눈을 뜰 때 자꾸 이마에 힘이 들어가고 사진 찍을 때 눈이 잘 안 떠지는 느낌, 이게 다 근육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거든요. 세 번째는 눈썹 위치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마로 눈을 보상하듯이 막 이렇게 들어 올리던 힘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눈썹이 아래로 천천히 내려옵니다. 눈썹 자체가 눈꺼풀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생기는데 그걸 모르고 쌍꺼풀 수술만 다시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두꺼운 피부가 이렇게 라인을 덮어버려 가지고 원하던 날렵하고 가벼운 눈이 아니라 둔하고 무거운 라인이 생겨버려요. 또 이마로 눈을 뜨던 보상작용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눈썹이 툭 내려오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눈은 커졌는데 표정은 굳고 눈썹은 낮고 전체적으로 무거운 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눈꺼풀이 처져서 답답하다는 느낌은 같지만 그걸 해결하는 수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 위에 남는 피부가 얇고 원래 쌍꺼풀 라인도 또렷한 분이라면 기존 쌍꺼풀 라인을 다시 디자인해서 절개하는 상안검 수술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년 눈에서 흔히 보이는 건 이거거든요. 피부가 두꺼워지고 눈썹 위치가 내려오고 기존 쌍꺼풀 라인도 흐릿흐릿해진 그런 상태, 이런 경우엔 아무리 쌍꺼풀을 절개를 잘해도 얇은 라인이 두꺼운 피부에 눌려서 무거운 쌍꺼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더 내려오게 되면 눈두덩이도 더 눌려 보이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게 쌍꺼풀을 만드는 게 아니고 덮고 있는 두꺼운 피부 자체를 위에서 줄여주는 수술, 즉 눈썹파 거상 수술이에요. 눈썹 바로 아래를 절개해가지고 두꺼워진 피부를 잘라내고 눈꺼풀 위에 쌓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수술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쌍꺼풀 모양은 그대로인데 눈은 더 또렷해지고 표정도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눈썹화 거상술, 생각보다 간단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수술은요, 진짜 잘하면은 정말 자연스럽고 예뻐지지만 디자인이나 회복 관리 조금만 소홀히 해도 아쉬움이 크게 남는 수술이에요. 오늘은 눈썹화 거상수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칭이에요. 예전에는 한쪽 눈만 덜 떠진다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눈꺼풀이 자꾸 무겁다고 느끼시는데 알고 보니까 예전에 눈썹화 거상수술을 했을 때 양쪽 절개선 높이가 조금씩 달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수술 직후에는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 드러나거든요. 눈 뜨는 힘이 달라지니까 양쪽 인상이 어색해져요. 그래서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하실 때 양쪽 절개선의 높이, 피부 절제량, 방향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0.5mm 아니 0.1mm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흉터의 위치인데요. 눈썹 문신이 있는 분들은 절개선을 눈썹 문신 아래에 딱 맞춰서 흉터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문신이 없거나 눈썹이 흐릿한 분들은 조금만 위치가 어긋나도 초반에 흉터가 꽤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눈썹 윤곽선을 최대한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흉터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초기 관리가 안 되면 흉이 벌어지거나 색이 짙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회복 과정은 어떠냐고요? 보통 수술은 한 40분에서 1시간 내외로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부분 마취나 수면 마취로 진행되고요. 실밥은 5일에서 7일 뒤에 제거하고 일주일 정도면 거의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첫 3일 관리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48시간 동안은 냉찜질이 필수입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면 생각날 때마다 하라고 전 말씀드려요. 그리고 실밥 부위는 하루에 최소 1번에서 2번 정도 연고로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실밥 제거 전까지는 화장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리한 운동, 이렇게 고개 숙이는 거, 사우나, 얼굴에 막 열이 나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이거는 한 달 정도는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 담배도 한 달 정도는 끊어 주셔야 돼요. 이거 다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고생하고 길게 편해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요, 눈썹화 거상수술은 단순히 눈 위의 피부를 조금 걷어내는 수술이 아니고 대칭, 절개, 위치, 흉터의 관리, 근육의 보존 이런 디테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수술입니다. 이 부분만 잘 챙기면은 표정 부자연스럽지 않고 쌍꺼풀도 예쁘게 잘 유지하면서 눈만 또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눈꺼풀이 자꾸 눌리고 쌍꺼풀도 예전 같지 않고 눈 뜨는 것도 힘들어졌다면 단순한 쌍꺼풀 수술이 아니고 내 눈 구조에 맞는 솔루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눈썹화 거상 수술이 그 해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더 적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눈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정확히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다른 영상 보시면요, 정말 제가 하나하나 모두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